네, 뉴사이킥입니다. 0765번님, 저 표창원 DJ는 어디 가셨나요? 하셨는데 오늘 좀 재판 관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 또 대신 이곳에 앉았습니다. 저는 MBC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자, 속 시원하게 할 말 하는 코너지요.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킥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 오늘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좀 답답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청해부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가운데 270명이 코로나19 감염된 걸로 이제 지금 파악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게 이제 아프리카 현지에서 검사한 결과보다 23명이 더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문무대항암의 승조원 중에 89.7% 거의 90%가 확진 판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 장병들은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국군대전병원, 국고수도원병원 등으로 분산이 돼서 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격리가 되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일단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해군이 어제 장병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또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치료와 격리가 완료된 장병들은 건강 회복 프로그램, 신체 검사, 예방 접종 등을 실시한 후에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이런 내용인데 휴가를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냐 먼저 파악을 하고 여기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감염 경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확실하게 이게 감염 경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크게 나눠서 세 가지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첫째로 이 문무대항함이 현지 항구에 기항을 했을 때 도선사가 배에 타서 이제 뭐 안내를 한다던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인적 접촉이 일어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기항지에서 군수품을 배에 싣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선하고 이렇게 군수품을 싣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과 접촉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식자재를 비롯한 이 군수품 자체에 바이러스 등의 어떤 감염원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그렇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시나리오 중에 당시 상황하고 완벽하게 들어맞는 건 지금 없는 걸로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가능성은 셋 다 되게 좀 공감이 가는 게 어쨌든 뭐 기항을 하면은 사람을 도선사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거 떨어지면 당연히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지금? 이게 그 군에서 파악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현지에서 하선을 할 때 투입이 되는 이 문무대항함에서 투입이 되는 필수 인력하고 그다음에 배에 오르게 되는 도선사 이런 인력들이 다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일부의 KBS라든지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은 다른 기항지에서는 일부 도선사들이 방호복 착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이런 부대원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이 7월 달에 이제 기항했던 이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의 경우에는 이 보도에 등장한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최초 감염자가 또 조리를 담당한 간부였다는 건데 이 조리를 담당한 간부부터 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식자재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정을 지금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방역당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바이러스다. 그렇기 때문에 식자재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가능성이 사실은 다 허점이 있는 것이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스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일단은 이게 좀 빨리 알려져야 어쨌든 다른 곳에 있는 우리 국군장병이나 이런 분들도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해외 파병이 계속해서 교체되면서 이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청해부대로 이제 35진이 간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조치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만들려면 원인 파악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좀 문제가 됐던 것이 장병들이 이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했는데 감기약만 줬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전형적인 군대식의 어떤 대응인데 지난 2일 날 최초 감기 증상자가 한 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고 네. 5일이 됐는데 이 증상자가 18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9일에는 78명이 됐고 어휴. 10일이 되니까 95명에게서 이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참 2일에 한 명에서 정말 일주일 사이에 100배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에서 95명이면. 그렇죠. 어. 그런데 이 사실이 합참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됐다는 거예요. 어허. 배에서 예. 300명이 탄 배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 이제 증상이 3분의 1이네. 일어났는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합참은 그래서 12일이 돼서야 이 문서 보고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게 됐는데 그때 그럼 보고 내용이 뭐였냐? 예.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이 감기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감기약을 투여했더니 장병들의 증세가 호전됐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부대 내 의료진하고 그다음에 의무사의 원격 화상 진료 소견에 더해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같이 보니까 예.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례는 없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보기엔 좀 어렵고 여름철에 함정에서 이렇게 감기 발생이 좀 빈번하다는 이런 사실도 있기 때문에 일반 감기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이런 보고 내용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여러모로 이렇게 감기 증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13일에 증상자 6명에 대해서 PCR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함장의 자체 판단이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요. 이때까지도 국방부 장관 수준까지는 이 사안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13일에 6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2명이 확진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14일에야 국방부가 합참과 통합항원관리 TF를 구성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장관 수준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매우 늦장 대응이었다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마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시겠지만 웬만한 거 그냥 감기약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독약 이걸로 그냥 대부분 이렇게 넘기는 경우들이 우리가 워낙 많이 봐왔으니까. 저는 이제 훈련소까지만 갔는데 예. 네, 군대에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민원의 최전선에서. 네. 아니 근데 그 검사 키트 안 가져갔습니까?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예. 해군은 이 의료 자문 없이 항체 진단 키트만 준비하도록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예. 항체 검사라는 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2주 뒤에 항체가 제대로 형성이 됐느냐를 진단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당장 감염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예, 그렇겠네요. 근데 항체 검사 키트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국방부가 지난해 말에 이미 장기 출항 함정에 대해서는 이 항체 검사 키트가 아니고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해라 이렇게 지침을 하더랬는데 이것도 이제 지켜지지 않은 거고 야. 결과적으로 이제 그 문무대왕함 내에서 신속 항체 검사를 이 코로나19인가 해서 이제 이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음성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항체 검사를 통해서는 음성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죠. 항체 형성이 안 된 상황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이 더 늦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군이 이 키트를 가져갈 때 제대로 된 의료 자문을 거쳐서 키트를 가져갔으면 아하.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얘기가 야.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300명 정도 타 있는 함정이면 뭐 아주 큰 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규모가 있는 배인데 이 정도 급의 이 군의관이 승선을 안 했다는 것도 조금 저는 의외고요. 군의관이 승선을 하긴 했습니다. 또 예, 예. 군의관이 같이 가긴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거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의심된다 이런 판단이 됐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자가격리나 이런 걸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코호트 격리, 이 감염된 사람들은 따로 모아놔라 그러면 이런 지침을 또 하다를 했는데 문제는 이 함정이라는 게 이 제가 뭐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군함에 예. 이른바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하나로 돼 있거든요. 통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감염자들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이 사람들만 격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군의관이 탑승을 뭐 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장병들에 대해서 감기약만 지급한 점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도 없었던 점 여러모로 이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얘기들만 지금 나오고 있어서 뭐 하나 사실 이건 그래도 다행이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네요. 예. 이지원님께서 민의를 통해서 예방도 못하고 조치는 더 미흡하고 답답하네요 해주셨고 김민아님은 예 지금 아까 우리 나눴던 얘기죠. 빨간 약 안 발라준 게 다행이네요라고 아주 조금 씁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이 멋있으십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우리도 기억이 나는 게 이 배라는 곳의 특성상 그 러시아에서 출발했던 그 유람선 여객선이 우리 부산항 쪽 왔었을 때도 그 안에서 집단 발병이 돼서 코로나 초기에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어디를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배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그렇다면 출발 전에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물론 돌파 감염의 위험은 있습니다만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할 때 이 출항을 할 때는 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냐? 네. 이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문무대항함이 출항한 시점이 2월 달인데 2월. 그렇죠. 당시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는 도입된 다른 백신의 물량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또 2월. 예. 예. 지금 와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또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맞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 문무대항함에 이제 들어가 있는 승조원들에게 접종할 백신이 없었다. 이 군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출발 당시는 오케이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백신의 접종을 중간에라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국방부의 경우에는 국외 파병 예정인 부대들은 국내에서 접종을 마치고 이제 파병이 되는 걸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이미 파병된 국외 육상 주둔군에 대해서는 파병 대상국에서 백신을 제공받도록 해라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거를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이후에 세워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이 청해부대에 대한 접종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어떤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 뭐 잘못해서 청해부대에 대한 내용만 빠뜨린 건지 예. 아니면 방금 이제 배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 배라는 게 어쨌든 뭐 중간에 기항지가 있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함상에 이 해상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해상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인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청해부대에 대한 이 접종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은 이런 비극이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야. 그리고 중간에 과연 그러면 청해부대가 이 문무대항함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냐 근본적으로 예,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청해부대 작전 지역에 우방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바레인이라든가 예, 예. 이런 국가들의 미군이 주둔을 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바레인에는 미 연합해군 사령부 본부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교 경로로 예. 이 우리 청해부대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미군하고의 어떤 합동 작전 공조 작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에는 그 작전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 백신을 예를 들면 빌려주는 개념으로 해서라도 예. 이 장병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겠느냐 과연 가능했을 거다 이런 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럼 뭐 날려 보내야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을 뭐 예를 들면 mRNA 백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도 유지나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군이 했다고는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이 어떤 냉동 시설에 넣어가지고 예. 그것을 비행기라든지 그래서 중간 기항지에서 전달한다든지 정말 안 되면 헬기에 실어서 해상에서 선상으로 그냥 전달하는 것도 가능했다. 예. 근데 이런 계획들을 국방부가 면밀하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하고 이 결론을 내렸다기보다는 군이 지레짐작으로 그냥 안 한 거 아니냐, 아니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라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 명이 발생하면 정말 쫙 퍼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하면은 또 이제 어쨌든 지금 국내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철수하는 과정을 너무 이렇게 또 홍보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왔어요. 이 국방부하고 합참이 이 국회에다가 이 상황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 네. 청해부대 장병들을 다시 국내로 데려온 이 작전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예. 작전명 오아시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성공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파병된 부대가 조기에 이제 좀 퇴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나타난 건데 예. 그런데 이 보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해외 긴급 의무 후송 합동 작전이다. 우리의 군사 외교력이 빛을 발한 사례가 될 것이다. 최단 기간의 임무를 달성한 대규모 해외 의무 후송 사례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예.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청해부대 후송을 위한 특수임무단이 파견을 갈 때도 플래카드를 걸고 기념사진을 또 찍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군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 감각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 보고서가 국회 보고된 당일에 대통령이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위기조차 읽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으로부터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제 해외까지 나가서 정말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주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인데 이들의 이제 건강과 관련한 문제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그렇죠. 당연합니다. 예. 자, 좋습니다.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 코너 마무리는 또 그 김민하 평론가께서
예, 직접 기타를 치면서 자작곡으로 피날레를 해주신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시사평론가가 기타를 치고. 근데 이것은 자작곡이라기보다는 네. 표창 세계적인 작곡가 표창 2가 작곡한 노래를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표창 3가 작곡한 노래를 불렀더니 별로라고 그래갖고 다시 표창 2로 제가 돌아왔는데 네네네. 네,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심경을 한번 노래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군함이 항구에 왔다는 소식에 곧바로 일어나 달려나가요. 군함에 1년간 타려고 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웃음 지으며 보급품 받는 해군 모습에 나는 두근거려요. 하지만 국방부는 내게 관심이 없어. 하지만 정치인도 내게 관심이 없어. 하지만 MBC는 내게 관심이 있어. 그래도 표창원은 내게 관심이 있어. 표창원 어디 갔을까요? 고맙습니다. 김민호 평론가께서 우리 국군 장병들의 마음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타 라이브와 또 노래까지 들려주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표창원 우리 진행자가 돌아오시니까 김민아의 코너킥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만나 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